장례식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배웅하는 자리라고들 하죠. 그런데 그날 무덤 속에 묻히는 사람은 바로 나인 것만 같았습니다. 3월. 아직 봄 기운이 완전히 퍼지지 않은 서울의 오후. 정원 가득 피어난 철쭉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처럼 싸늘했다. 시아버지, 서대준 어르신께서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다. 늘 아침마다 들리던 그의 기침 소리와 조용한 인사 한마디가 사라진 집은 이토록 적막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한성희. 올해 36살이고 결혼 9년 차. 두 아이의 엄마이며 지금까지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왔다. 우리 집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예의와 도리를 중요시하는 전통 있는 집안이었다. 시아버지는 말수는 적지만 따뜻한 분이었다. 감정을 자주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애정이 묻어 있었다. 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먼저 내 손을 잡고 고생 많았다.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해주신 것도 시아버지셨다. 그날의 그 한마디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다. 친아버지를 일찍 여인 나에게 그분은 진심으로 아버지였다. 장례식은 서울 추모공원에서 열렸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지만 하나같이 진심을 담아 고인을 추모했다. 나는 유가족 대표로 조문 인사를 수없이 하며 다리에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다. 잠시 숨을 고르려 자리를 비키려던 찰나 한 남자가 조용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다. 낯선 얼굴, 깔끔한 정장 차림, 단정하게 빛나는 구두. 그는 아무 말 없이 영정사진 앞에 섰고 향도 꽃도 없이 가만히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표정은 무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냉정함이 스며 있었다. 그저 슬픔 없이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 같았다. 바로 그때 남편 태규가 안쪽에서 나왔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오빠, 저 사람 누구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꼭 잡고 자리를 피했다. 그 순간 나는 남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날 밤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지만 남편은 아버지 지인 중 한 분일 거야. 그냥 조문하러 오신 거겠지. 라고만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 문정숙 여사님의 행동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 대신 은은한 화장과 파스텔 톤 스카프를 하기 시작하셨다. 머리는 살짝 웨이브로 바뀌었고 자주 혼잣말로 다이어트를 언급하시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거실로 부르셨다. 이번 주말에 같이 저녁 식사하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남편은 잠시 눈썹을 찌푸렸고 나는 속으로 뭔가 스치는 기분이 들었다. 소개요. 어떤 분인데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야. 나처럼 혼자 지내는 사람이야. 요즘 다시 연락이 닿았는데 서로 나이도 있고 인생의 남은 시간을 의지하며 지낼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장례식을 치른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새로운 인연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물론 나는 어머니의 인생을 통제할 자격은 없다. 하지만 아버님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너무 빠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덧붙였다. 그 사람도 주말에 함께 식사할 거야. 너희도 꼭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마음은 온통 뒤엉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오빠, 그날 장례식에 왔던 그 사람 혹시 그 사람이야? 남편은 긴 침묵 끝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다음 예고. 그날 저녁 식탁에서 마주한 얼굴은 남편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 집안의 과거가 지금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다. 주말 저녁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주방에서 분주하셨다. 오랜만에 웃음기를 머금은 얼굴로 음식 맛을 보시고 테이블볼을 새로 바꾸시고 와인까지 준비하셨다. 나는 한없이 불안했다. 마치 내가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숨이 가빠졌다. 태규야, 엄마가 소개한다는 그분. 설마, 말하지 마. 나도 아직 확신은 없어. 그냥 보고 판단하자. 오후 6시 정각.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들어왔다. 나는 순식간에 식은땀이 났다. 정말이었다. 며칠 전 장례식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사람. 깔끔한 셔츠, 중후한 외모, 그러나 어디선가 본 듯한 그 눈썹, 눈매, 턱선까지. 내 남편, 태규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내 젓가락은 들리질 않았다. 그 사람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석이라고 합니다. 문 여사님과는 아주 오래된 인연이죠. 어머니는 그 말에 살짝 웃으셨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으셨다. 사실 너희한테는 말 안 하고 있었지만 이분이랑은 예전부터 연락하고 있었어. 최근에 다시 가까워졌고 앞으로 인생을 함께할 수 있을지 생각 중이야. 나는 숨을 삼켰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얼굴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혹시 우리 어렸을 때 나를 본 기억 있으십니까? 그 남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있지. 아주 어릴 때지만 널 본 적 있어. 그땐 지금처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지. 순간 공기가 정지된 듯 했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이분이 누구신가요? 단순한 지인 이상인 거 맞죠?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 네가 눈치챘겠지. 이 사람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태규의 친아버지야. 내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했다. 그때 아버지랑 결혼은 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었어. 그런데 네 아버지는 다 알고도 날 용서해줬고 태규를 자기 아들로 키웠지. 나는 그 은혜 평생 갚으려고 살았어. 하지만 그녀는 이어 말했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죄책감 말고 사랑으로 이 사람과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죄책감 말고 사랑으로. 그 말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녀가 아버님 곁에서 보였던 충실함이 모두 허상이었다니.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눈엔 배신감,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가득했다. 그날 우리는 식사를 마치지 못했다. 한 끼 식사가 가족의 역사를 뒤흔들고 모든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 식탁 위에 남은 건 국그릇도 밥그릇도 아닌 깨진 신뢰와 되돌릴 수 없는 상처였다. 다음 예고. 진실을 알게 된 후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남편의 친아버지란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관계를 끝내고 떠나야 할까? 식사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와 집에 도착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 더디게 흘렀다. 거실에 앉아있는 남편 태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오빠, 괜찮아?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힘없이 대답했다. 괜찮지 않아. 그런데 뭐가 괜찮은 건지도 모르겠어. 태규는 늘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걸 싫어했고 말없이 참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그가 무너져 내리는 게 눈에 보였다. 오빠, 어떻게 하고 싶어?
그는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랐어.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걸 알게 된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내 아버지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엄마는 왜 그랬을까? 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에 우리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누워 있었지만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제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해서 미안했다. 하지만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너희도 부모가 되어보면 알게 될 거야.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내게 한 말 중 유일하게 맞는 말이 있다면 부모가 되어보면 안다. 는 것이다. 나는 두 아이의 엄마다. 내가 만약 그 아이들에게 이런 진실을 숨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남편은 결국 결심을 내렸다. 나 엄마랑 거리 두고 싶어. 그래, 나도 그래.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겠어. 며칠 후 어머니는 우리 집 앞에 찾아왔다. 손에는 정태석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 들려 있었다. 이 사람도 결국 내 아버지야. 네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 남편은 말없이 사진을 받아 들여다보다 그걸 식탁에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이 내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아버지 자리를 대신할 순 없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더는 혼자이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나는 어머니가 외롭다는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바로 떠오른 것은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병상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걱정하고 내 손을 잡고 고마웠다라고 말해주셨던 그 눈빛.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저희는 당분간 연락을 좀 쉬고 싶어요.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표정을 가라앉히며 말없이 일어섰다. 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남긴 마지막 말은 이랬다. 언젠가 너희도 알게 될 거야. 사랑이란 때로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리고 남편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는 순간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다음 화 예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게 된 뒤 우리 부부는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 엄마와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지키고 싶은 가족의 의미였다. 우리는 서로를 닮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순간 우리는 같은 분노를 품은 가족이었다. 며칠간 연락이 없던 어머니에게서 또다시 메시지가 왔다. 이번엔 단도직입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피하지 말고 얼굴 보고 얘기하자. 도망치는 게 너희 방식이야? 태규는 메시지를 보고 헛웃음을 지었다. 도망?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내가 왜 도망가는 사람이 돼야 해? 나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보며 오히려 내가 더 서러웠다. 자신의 뿌리에 배신당한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고요하고도 아팠다. 우리는 결심했다. 직접 가서 말하자. 우린 이제 엄마의 가족이 아니다. 어머니의 집, 마지막 대면. 오랜만에 찾은 어머니의 집.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향기와 함께 낯선 공기가 느껴졌다. 집 안 곳곳엔 정태석 씨의 흔적들이 있었다. 남자용 슬리퍼, 면도기, 와인잔 2개. 그는 오늘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래, 무슨 말이든 해봐. 너희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지만 듣고는 싶어. 남편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산다고 했지만 그 방식은 틀렸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이미 마음은 떠났으면서도 그분을 남겨둔 채 다른 사람과 미래를 준비했다는 건 배신이에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배신? 너희가 뭘 알아서 그런 말을 하니?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시간 속에 있었는지,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나한텐 어떤 남자였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그 말에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몰라요. 어머님 말씀처럼 다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그분은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믿었어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탓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보내드린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남자를 소개하는 게 가족입니까? 어머니는 눈을 피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더 냉정했다. 나는 네가 날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어. 성희야, 넌 여자고 아내고 엄마니까. 사람이 평생 죄책감에만 묶여 살 수는 없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죄책감에 묶인 적 없어요. 그 대신 감사에 묶여 살았죠. 그분이 제게 아버지였고 가족의 무게를 알려준 분이었어요. 그런 아버님을 저버린 어머님을 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구나. 네. 저인 더는 어머님과 연락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 집에도 오지 마시고 아이들 앞에도 나타나지 마세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이제 우리 가족을 지키는데 집중할 겁니다. 엄마가 만든 진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등을 돌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침묵이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말했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 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응, 나도 그래. 우리 잘한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님께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부터 저희가 이 가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어떤 진실이든 아버지의 사랑만은 지워지지 않아요. 어머니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건 상처만이 아니었다. 우리 가족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